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끝이 나지 않는 거야. 끝없이 그 고통이 끝이 나지 않아. 일단 남자를 먹이는 일이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고통 분담을 해야 돼. 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남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자로서 요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직업이 요리사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서 계속 쭉 요리를 해줬어요. 저한테도 해주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저희 부부가 70년대 생이고 지금 40대인데요. 이 나이 또래에도 남자가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더라고요. 왜 음식을 만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요리를 좋아하셨나요? 어렸을 때 집안 분위기가 어떠셨나요? 제가 70년대 생이고 아버지는 좀 어렵고 말도 잘 안 하고 집에서 좀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자랄 때 듣던 말들은 남자가 부엌에 가까이 오지 마라. 부엌 일 하면 안 된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잘 챙겨주고 여동생도 어머니 안 계실 때는 다 챙겨주고 그래서 뭐 음식이라는 거는 당연히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면 주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규원 아빠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친구네 놀러 가도 그 친구가 중학생이었는데 그 고등학생 오빠의 밥을 챙겨주는 것을 봤어. 그때 내 생각에는 오빠가 나이가 많으니까 동생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때 그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그 아이가 오빠 밥을 챙겨주는 거였어. 매번 우리나라에서는 여동생이 오빠 밥을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 갑자기 페미니즘 분위기가 되네. 어쨌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도 바뀌고 사회가 점점 나아지는 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세대를 잘하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쉽게 바뀌진 않아요. 요즘에 젊은 아빠들은 육아에도 많이 동참하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그래도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게 요리거든요. 요리는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못한다는 거지. 부인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제 친구 얘기입니다만 마른 미역을 보면 불어나는 걸 모르는 거지. 그렇지. 미역을 그릇에 잘 담아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끓였는데 엄청난 미역국이 된 거지. 한 통을 가득 채워버리고 넘치고 요리라는 거는 남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고 또 우리 세대에서는 금기시하는 거 남자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일단 우리가 같이 살게 된 게 내가 30살 때부터 같이 살았거든. 그때 내 기억에는 같이 빵을 많이 만들었어. 빵 만들고 만두 만들고 뭐 우동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했거든. 그게 그냥 만들어 먹는 즐거움 때문에 했었던 건가? 왜 했던 거지? 관심 분야가 많이 달라서 서로 공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나마 요리는 같이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걸 이제 둘이 같이 하게 된 거고. 나는 이게 우리 둘만 있는 사이에서 요리를 해주니까 뭔가 나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음식을 해주나 보다 그렇게 느꼈었거든. 근데 그게 맞는 거야? 내가 요리를 해오는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경험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요리를 하는 게 즐거워. 맛있게 먹으니까. 기억이 난다. 이게 연애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기억이 났어요. 같이 살기 전에 그 연애할 때도 음식을 나한테 많이 사줬잖아. 그리고 음식을 사주는 이유가 내가 먹는 걸 보면 기쁘다고 했어. 그치? 당신이 많이 마르고 잘 안 먹어서 내가 그때 막 엄청 걱정스러워서. 마르고 막 40kg대였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고기를 먹게 됐는데 이제 둘째까지 낳고 나서 내가 다시 고기를 끊은 거야. 어쨌든 내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걱정된다고 고기도 해주고 생선도 해주고 이것저것 다 해줬던 거잖아. 근데 또 요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맞아. 그때 기억이 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굳이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하지 않고 맛있게 잘하는 집에 가서 사 먹으면 돼. 우리가 그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가 않았어. 공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사다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거지. 맛있게 최대한 맛있게 해 먹으려고 했던 거지. 아무튼 그래서 당신하고 살면서 집에서는 같이 요리하고 같이 치우고 그걸 당연하게 했는데 이제 부모님 집에 갈 때가 문제였지.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걸 도울 수가 없어. 부모님 앞에 가면 이제 결혼한 아들이 시댁에 와서까지 남편을 부려먹으면 집에서는 얼마나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낫지 남자가. 결혼한 딸이 친정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또 아니면 자기가 같이 엄마랑 같이 요리를 하고 같이 먹고 치우고 이래도 된단 말이야. 거기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자연스럽게
하면 돼. 근데 결혼한 아들이 부모님 집에 가서 자기가 음식 치우고 막 이러면 요리를 한다거나 이게 이상한 장벽이 있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너는 아내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래서 나도 이제 어쨌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근데 변화가 생겼지. 당신이 음식을 다시 육식을 안 하게 되면서 내가 요리할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대신에 아이들한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 음식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때만큼 열정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재밌는 건 아이들에게 뭘 먹이는 게 좋을까 하면서 내가 아이 때 어머니가 나에게 해줬던 음식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내가 계란말이를 아주 예쁘게 잘 만들잖아.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 싸주셨던 계란말이. 어머니는 계란말이를 예쁘게 마르셨지. 어머니는 계란말이 예쁘게 하셨지. 이거야? 계란말이도 예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야. 계란말이 하나에서 손재주를 알 수 있어. 정성이지 뭐 정성.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사실.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이 생각이지 난. 결혼한 딸이래봐. 그러면은 친정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그 요리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줘봐. 그거 있잖아 옛날에 해줬던 거. 그거 엄마도 자연스럽게 얘기해줘. 근데 내가 아들이 엄마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면 엄마가 생각이 복잡해진다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음식 레시피를 물어봤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해다 갖다 줘 먹으라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치? 그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아들로서는. 근데 요리를 한다는 거는 즐거운 일이고 누군가에게 먹이기 위해서 요리를 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고 아이들이 잘 먹으면 너무 기쁘단 말이야. 아이들이 잘 먹는 걸 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고 그 부모님은 지금 잘 드시는가 그게 걱정이 돼. 맛있게 먹으면. 부모님은 두 분만 계시고 바쁘시고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안 해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망설이다가 저번에는 부모님 집에 갈 때 그냥 내가 장을 봐갔어. 그때 지아랑 나랑 집에 있고 견아빠가 아들 2명 데리고 갔었잖아. 그치. 응, 그때 가서 음식을 해드린 거지. 뭐 당신이 있을 때 하면은 또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상을 차려서 애들 먹이고 아버지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 이거 누가 했지?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아버지. 그래 아까 저기서 뭐 하더니 금방 뚝딱뚝딱 잘 만들었네.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를 맛있게 드셨어. 나도 너무 좋았어 그 순간이. 나 나름으로서는 금기를 깬 거고. 금기는 아니지. 원래는 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하면 며느리가 와서 효도를 대신 해주는 이 대리 효도를 하는 것을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들이 와서 음식을 직접 해줬다. 이거는 정말 더 감동적인 거 아닐까? 며느리는 사실 남의 자식이니까 음식을 해주면 그게 본인이 막 하고 싶어서 해줬다.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아들이 해줬다는 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해줬다. 그러면 정말 아들이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야. 부모님이. 음식이라는 게 맛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추억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가장 강화시키는 게 먹는 거거든. 같이 그치. 먹는 거랑 이야기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요즘엔 다 같이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내가 외식을 잘 안 하고 가급적이면 준비해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은 당연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되면은 같이 밥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당연하고 평범한 게 굉장히 소중해. 있을 땐 모르지만 그 옛날에 과일 많이 했잖아. 그 많은 아이들은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딱 기억이 나는 사람이 당시에 40대 아줌마가 검정고시 한다고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했어. 집도 멀었는데 내가 갔어. 처음 간 날에 호박전을 준 거야. 근데 그때 그걸 먹으면서 왠지 막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 당시에 내가 힘들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과외를 해야 되고 힘든 상황이었고 당시에 엄마도 막 방황하고 다니고 집에서 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주머니가 음식을 해서 먹으라고 주는데 뭔가 엄마가 나한테 뭘 해주는 느낌? 그런 걸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야 그때. 그걸 먹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낯선 사람이지만.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음식이라는 게 가격으로 치면 비싼 건 아니지. 그런데 뭔가 만들어서 대접해 준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 가족이라면 더 특별하지.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건.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옛날에는 가족이면 한 지붕 아래서 다 같이 밥 먹는 사이다. 그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 요즘에는 뭐 내가 이제 편의점 가서도 놀랬던 게 아이들이 카드를 들고 와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더라고. 초등학생들이. 우리 시절에는 사 먹는 음식이 별로 없었어. 외식할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 집집마다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음식. 그래, 뭐 우리 이 집 음식은 뭘 잘하고 뭐가 맛있네. 김치도 이 집 김치하고 저 집 김치하고 다르고 남의 집 김치 먹어보면 맛있고 이렇게 당연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김치도 사 먹는 거고 뭐 음식도 맛있는 것도 많고 배달도 많이 해주고 다 바뀌었단 말이야. 일단 사람들 자체가 모여 살질 않아. 같이 밥 먹는다는 것도 예전엔 당연했던 건데 요즘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부모님이 그리워지거나 하면 그때 먹었던 음식도 생각나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들이 문득문득 기억나는데 뭐 내가 늙어서 아이가 크고 아이도 나이를 먹고 그랬을 때 생각나는데 빕스가 생각난다던가 CJ 군만두가 생각나면 아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도 그럴 것 같아. 어쩌면 내가 애들한테 김밥집에서 김밥 사다 먹이고서 막 혼자서 편집하잖아. 엄마는 유튜브 편집만 하고 우리한테 김밥만 사다 줬다. 이 기억이 남아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게 좀 미안하긴 해. 그래, 결론이 뭔데? 결론이 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드님들도 열심히 요리를 해서 같이 드려봅시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던 건 아니야? 아이들은 그거지. 그러니까 맛이라는 거는 추억이고 기억이기 때문에 먹어본 게 맛있고 이것저것 먹여봐야지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 좋아하는 음식이 생기는 거고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그런 걸 하면 사람이 사고도 정신 영역도 다 균형이 잡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뭘 먹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어. 그거 예전에 내가 어떤 철학책에서 봤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삶에 대한 태도와 같다. 음식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음식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맛없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몸에 대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쩌면 그게 좀 더 우리의 본질하고 다 있는 것 같아.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영성에 가까울 수도 있어. 이 몸이라는 것이. 사람은 살아있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먹어야 돼.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그런데 결과만 보잖아. 맛있는 음식을 어디 가서 시켜서 먹는다. 그럼 그 과정이 없잖아. 만드는 과정이 없고 먹기만 하는 거야. 그 음식과 나와의 관계가 사실 없는 거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음식의 재료까지 내가 밭에서 키워서 먹는다. 그거는 더 확실한 거고 음식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내가 먹을 음식을 내가 만들어서 먹는다. 구해서 먹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자신감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남자가 요리하는 거를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남쪽 남자들은 요리를 하고 북쪽 남자들은 요리를 안 해. 남자가 요리한 걸 본 게 어디냐면 내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봤을 때 이태리 남자들이 뭐 마피아 영화에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해먹어. 총 들고 사람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스파게티를 맛있게 해먹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비법을 알려줘. 그게 문화니까 그렇겠지. 문화지.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는 남자도 요리를 하고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 중국에서도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집안에서 요리를 잘해. 삼민주의하는 순원도 요리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어. 대단한 정치가고 혁명가인데 갑자기 요리법을 써놨단 말이야. 뭐 삼겹살 굽는 법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금기시되고 뭐가 떨어진다 그런 말도 많이 했어. 뭐 요즘에는 스파게티도 자주 먹고 이런 것도 자주 먹긴 하지만 우리 잘할 때만 해도 그런 걸 왜 먹냐 밥이나 먹어라 국밥 먹어 뜨끈한 국밥이 최고지. 그렇지.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 나도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 나는 음식이 다양하게 먹어봐야 되는 또 건데 음식을 깨작거리지 마라. 푹푹 퍼먹어라. 그렇지. 요즘엔 과식하면 안 좋아. 젊은 남자분들이 들으면 좋은 얘기인데 내 여자. 채널의 80%가 여자분이고 특히 40, 50대가 많단 말이지. 이미 자기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안 시켜봐서 그러지 남자들도 요리 시키면 잘해요. 나는 요즘에 또 안타까운 게 진짜 50대 고독사가 너무 많잖아. 남자들이 이혼당하고 나서 혼자 살다가 술 먹고 강경 와서 그냥 혼자서 방에서 죽잖아.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집에서 밥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혹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단지 희망이 없어서 죽는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 음식을 해먹는 버릇이라는 게 가족에 대한 사랑도 되지만 자기의 생존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리를 할 수 있으면 혼자 살 때도 많은 도움이 돼. 노후 대비도 돼. 그러니까 아, 노후에 무슨 치킨 튀기려고? 아니 치킨 튀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남자들도 부인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곰탕 끓여놓고 나간다고. 그렇지 부인이 밥 해줄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 정말 싫어하지. 삼식이라고 하잖아. 자기가 그때 해먹을 수 있으면 떳떳하게 살 수 있어. 떳떳하지. 삼식이 되면 정말 미움받아. 그래서 뭐 일본 같은 데서는 뭐 실버 세대를 위한 쿠킹 클래스도 요즘에 우리나라도 조금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 정말 좋을 것 같아. 두 분이 다 나이 들어서 같이 사는데 한 번은 할머니가 해주고 한 번은 할아버지가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렇지. 할머니가 정말 내가 20살 때부터 그냥 50년, 60년을 계속 이 남자한테 밥을 갖다 바치고 있다. 근데 늙어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하루 세 끼를 먹여야 된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오래전 얘기를 하자면 시집살이 하고 반찬을 하고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또 며느리가 해주는 걸 받아 먹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 이제 끊겼어. 며느리가 없어. 그렇지. 같이 살지도 않는데.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해도 같이 안 살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끝이 나지 않는 거야. 끝없이 그 고통이 끝이 나지 않아. 일단 남자를 먹이는 일이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고통 분담을 해야 돼. 아니면 뭐 희망 분담이라고 해도 좋고. 그리고 음식을 하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것 같아. 그치? 교원 아빠가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음식을 할 때 보면 고맙고 좀 애들한테 나 대신에 음식을 해 먹일 때 보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여러 가지를 다 하려면 정말 피곤한데 그거를 분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큰 거야. 그런 면에서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커지는 거야 그게. 나는 좀 신기한 게 보통 여자들이 결혼해서 나가서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하고 그러면서도 가사일, 육아 이런 거 여자가 80% 다 맡아서 하면서도 불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멘탈이 강한 것 같아 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은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고생하셨지 그때. 더 고생하고 살았지. 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을까? 갇혀 사는 거야. 요즘에는 뭐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방송도 채널도 많고 그런데 그 시절에는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 분위기에서 이게 당연하다고 만들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봐야지 느끼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걸 상상할 수 없어 인간은. 좋은 기회가 된 거지. 그러면서 세상이 발전하는 거고 더 나아지는 거고. 남자가 안 해서만이 아니고 여자들도 똑같이 생각해. 여자들도 남자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남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냥 교원 아빠 그렇게 움직이잖아. 나의 생각대로 창조가 되고 있잖아 지금. 존중하는 거지. 존중. 그리고 나는 음식을 해주면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제일 처음은 생각을 바꾸는 거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절대 그 일이 벌어지질 않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그래 남자도 요리할 수 있지. 한번 해보면 시켜보면 할 거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됐을 때 그 일이 벌어져. 할 일이 생겨. 그리고 자기가 그 말이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좀 변화가 되는 거지. 일단은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그러니까 요리하는 즐거움도 있어. 요리를 하고 같이 먹는 즐거움 그걸 느껴봐야 되는 거지. 내가 요리를 곧잘 하니까 우리 애기들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게 그 주방 세트였어. 규원이가 세트랑. 엄마 나 뭐 이거 좀 시켜줘. 계란 후라이 해보고 싶어.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했거든. 꼭 아이가 요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하면 그런 거부감도 없고 계기도 되고 충분히 이제 그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지. 사고의 영역 안에. 다른 집 아빠들은 이렇지 않다는 걸 쟤네들은 모를 거야. 그렇지 모르지. 남자가 요리한다? 그럼 저 집 여자는 놀고 있나? 저 집 여자는 게으른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 둘 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또 자신의 생존을 해결하는 문제이고 결론을 내자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요리를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힘들 때도 있지만 즐거운 면도 있으니까 남자들한테도 권해줘도 돼. 혼자만 하시지 말고. 엄마는 모성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가 굉장히 끈끈해. 근데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힘들어. 어려운 관계야. 옛날엔 단순하지.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어오고 애들이 잘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렇지. 오늘 한 이야기를 간추리자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그 먹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다.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다. 할 만한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그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